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2017년 11월 두 편의 파일럿 방송 이후 이듬해 3월 정규 방송으로 편성된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수많은 관찰 예능 속에서 스타의 일상을 매니저의 시선으로 살펴본다는 컨셉트를 차별점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죠. 전지적 참견 시점의 올해 언급량은 48만 9,724건, 평균 시청률 5.5%를 기록하며 토요 예능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는 의미 있는 100회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긴 시간 꾸준히 화제성을 이끌고 있는 전참시의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이제 연예인 관찰 예능이지만 그 주인공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들의 매니저이죠. 그래서 관찰 시선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관찰 대상을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기본적인 원동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가 사회 초년생이었던 매니저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했고 또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는 한 일에 저렇게 오래 일을 하면 저런 달인의 풍모가 좀 보여지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일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공감, 감동 이런 것들도 시청자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이제 스타들이 같이 보잖아요. 참견자들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내 매니저가 하고 있구나. 나의 숨겨진 재능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정말 지금까지 같이 걸어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물론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좀 이따 회식에서 합시다. 형한테 이거 한번 해줘. 그래, 이거 네, 마지막. 네, 동윤이 형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일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동반자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전참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스타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보여지거나 아니면 자기한테만 카메라가 오는 그 찰나의 순간으로만 또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참시 같은 경우에는 무대의 뒷모습 그리고 관련돼 있는 많은 조력자들과 굉장히 밀착된 일상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스타들을 좀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에 좀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의 화제성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제작진이 좀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방영 초반에는 사실 특정 매니저들이 좀 꾸준히 고정적으로 나오면서 정형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 사람 혹은 몇 명에게만 좀 집중이 되면은 이게 콘텐츠 안정성이 좀 떨어질 텐데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스타와 매니저들을 되게 발빠르게 또 섭외를 하는 부분이 또 화제성으로 견인하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 매니저분들은 사실 전참시 나오기 전부터도 온라인에서는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분들이 평소에 어떤 글귀를 어떻게 또 절차탕마하고 계신가를 전참시를 통해서 또 보여준달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이제 고은현 씨와 방효선 자매 이 두 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발빠르게 섭외를 해낸다라는 것도 전참시가 지금까지 화제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 사람의 소소한 것들까지 좀 엿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 정말 점심에 뭐 먹었는지, 어제 뭐 했는지, 이 사람도 쉴 때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줬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주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에서의 그 패널들 간의 어떤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인데도 막 주식 얘기하고 그 모유인가 뭐 모유인가 뭐. MOU. MOU. 이거 뭐 이러는 거야? MOU. 김수희 씨 MO. 서로가 친하고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지면서 전참시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런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전참시가 예능 강자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전지적 참견 시점 연관 검색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먹방, 일상, 매니저, 아이돌, 캠핑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 연관 검색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일상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매니저들과의 일상을 통해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와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전참시 시청률 탑3 회차에서 시청자들이 주목했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동해바다보다 유명해져야 돼. 나 다 할 거야. 난 지금 끌어올라. 목숨 걸게요. 3위는 관찰 예능 첫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슈퍼주니어 mem버 동해 씨가 등장한 121회가 6.4%를 기록했고요. 항상 텐션이 좋아. 대세 트로트 스타 3인방의 절친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던 이찬원, 김효민 매니저 편의 105회가 6.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생애 첫 팬사인회의 감동적인 비하인드를 담아낸 김호중, 김남기 매니저 편의 110회가 6.9%로 1위를 차지하면서 그간 일상이 대중에게 잘 공개되지 않았던 스타들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순위에 오른 에피소드들 모두 시청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이끌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들이 인상적으로 본 회차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회차였을까요? 저는 이제 5월 23일 날 방송됐던 이찬원, 김효민 매니저 편인데요. 정말 무엇을 먹고 아침에는 뭘 하고 샵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5시 반인가 이때부터 이제 샵을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아침을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팬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일상을 본다는 그런 충족감도 있었고요. 이제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영탁, 김희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찬원이 팬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어린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 스타일을 내가 하나 썼어. 네. 들어보시렵니까? 우와, 또 신곡이야. 이찬원이잖아. 제목이 찬찬이. 찬찬히. 천천히. 이거 찬원이야, 목소리? 또 아예 또 다른 느낌이다, 찬원이가. 얘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잖아,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간의 우정, 의리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전체 과정에서 매니저의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사 일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좀 그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탑3 영상에 오른 것 중에 동해 씨와 그 유민상 씨가 함께 다뤄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전 유민상 씨의 영상이 훨씬 더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유민상 씨는 보통 개그 프로나 음식 프로그램에서는 꽤 자주 볼 수 있는 연예인이었는데 의외로 일상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볼 수 없어서 더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 끝났어 이제. 추워. 뭘 한다?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안 하던 이사이가 그런 거야.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나 지금 거짓 걸치고 있어. 나는 뽀송이야. 뽀송이 되지. 자신을 좀 낮추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회차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회차 굉장히 좀 즐겨 봤었거든요. 각질제 거제 줬는데 왜 안 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말 이 스타일리스트 분 눈빛이 그 자기 연예인한테 그렇게 분노의 눈빛을 쏘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두 사람이 허물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보면서 저 호흡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순위에는 없지만 또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회차로는 배우 남은희 씨와 매니저 팽현승 이사가 나왔던 회차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사랑하는 대배우인 남은희 씨지만 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카메라들 보면서 이렇게 되게 어색해하거나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으면서 왜 이런 것까지 찍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관찰 예능 혹은 리얼리티 예능 출연은 매우 드문 배우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조명된 적이 없던 스타들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좀 비교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영화 홍보를 위해서 나오신 거지만 기존의 방송에서
조명한 적이 없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스타들의 이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남긴 굉장히 진귀한 회차였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네, 스타의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는 스태프 관련 키워드입니다. 지난 8월 독특한 무대 의상으로 유명한 그룹 노라조의 스타일리스트가 등장해서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라면 의상에서는 라면을 종류별로 다 사와서 안에 내용물 제거하고 상표 같은 것도 다 가리고 김치도 디테일이 배추. 원우 오빠 같은 경우는 벨트를 만들었는데 야 대박이다 진짜. 일단 조빈 오빠는 밥통 입으시기로 했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리고 원우 오빠는 약간 핑크색 슈트 같은 걸 입으셔서 좀 방앗간 같은 데도 좀 가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철물점이나 철물점? 철물점이요? 동대문 뭐 재료상이 아니라? 오빠 입으실 냄비나 뭐 밥솥 같은 거 그런 거 다 계속해서 구하는 편이에요. 네, 이처럼 최근에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소속사 사장, 방송 PD, 작가,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파트너십 매니저 등 다양한 스태프가 출연해 스타 최측근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참시의 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처음에 이제 매니저들이 등장했을 때는 매니저라는 업무 그 직업의 세계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선함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연예인이 다르고 또 매니저마다의 개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개성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한 3년 가까이 방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청자들도 매니저들은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어떤 나름의 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매니저들이 등장을 해도 유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지루해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아니면 PM,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을 관찰의 대상으로 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참시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그 시점이 좀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한껏 이 조력자 쪽으로 갔던 시선이 다시 스타 쪽으로 쏠리면서 결국에는 스타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현지 씨가 출연했던 편 같은 경우에는 PM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직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세계는 어떨까 되게 기대하고 봤을 텐데 오히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스타를 부각시키는 것을 그냥 끝내면서 뭐 이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알고 싶은데 그걸 못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의 그 업무의 세계를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조력자를 통한 전참시의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회차들만 있었는가 생각해보면은 또 다른 스태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좀 깊숙하게 다룬 회차들도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그 노라조 스타일리스트 팀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두고두고 좀 회자가 될 만한 회차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노라조가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훌륭한 팀이지만 의상이 없으면 사실 노라조라는 어떤 이 팀의 정체성이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팀의 정체성을 같이 만들고 있는 파트너들인 건데 사실 전참시라는 프로그램 이 포맷이 없었다면은 사실 이렇게라도 조명받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훨씬 더 나중에 조명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승환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입장이 그 다양한 조력자들이 지금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 한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사실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점을 전찬씨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이제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먹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전참시의 먹방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이영자 씨입니다. 그간 소떡소떡, 소머리국밥 등 이영자 씨가 소개한 음식들은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지난 10월 17일 방송에서는 소백산 송이버섯을 알린 공으로 감사패 받기 위해서 단양군으로 떠난 이영자, 전현무, 유병재 씨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아이고 산에서 땀 많이 내셨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저 국물 진짜 약재다 약재. 이 송이가
시원한 약재를 끓인 것처럼 얼큰한 약재 끓인 것처럼. 송이라면 먹방과 더불어서 세 사람의 조합이 화제가 되면서 떠오른 검색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참 씨가 꾸준한 관심을 받는 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자들의 균형 있는 활약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청자 반응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MC 검색어 순위를 뽑아봤는데요. 이영자 씨가 언급량 2806건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화제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프로그램 초반부터 스튜디오에서 활약 펼친 전현무, 양세형, 유병재 씨의 이름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고요. 전참 씨 출연으로 대세반열에 오르면서 스튜디오에 둥지를 튼 홍현희 씨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각각의 진행자가 보여주는 안정적인 활약과 더불어서 이 진행자 간의 케미스트리를 통해 새로운 재미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인상적인 MC 조합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은이, 홍현희 씨 조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이 두 분은 특히 참견 영상을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막 쏟아질 때 거의 놓치지 않고 좀 이렇게 웃음으로 살리는데 주로 활약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나 그거 봤어요? 눈 왔나? 시어머니 앞에서 눈 왔나? 나 올렸어 내 거에. 챌린지. 챌린지. 맞아. 근데 현희 씨도 네. 시어머니가 있으시고. 그렇죠. 네네. 제이슨 씨 닮은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성격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볼 법한데. 저는 그래서 그 눈 누나를 보면서 올 추석 때는 용돈을 좀 이런 식으로 저만의 또 챌린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마 안 되는데 좀 받아주세요. 무슨 용돈이야. 그랬어. 눈 가져보세요. 가져보세요. 아이 무슨 용돈이야. 그래서 홍현희 씨가 웃음을 주면 송은희 씨가 정리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해주는 좀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두 분이 좋은 합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현무 씨, 그다음에 양세형 씨, 유병재 씨 이 세 사람의 호흡이 좋더라고요. 그 자잘한 웃음들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가장 이 세 사람이 보면서 좀 재밌고 편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샷이 아닌가 싶어요. 황정민 씨랑 이정재 씨는 성대모사 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다들 좀 할 줄 아시잖아요. 기본이죠.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변희봉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 몸에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거짓말 치네. 거짓말 치네. 전현무 씨는 메인 MC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동생들에게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면서 웃음 소재로서 잘 활용하는 것 같고요. 이 두 사람도 형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가서 계속 부딪혀 주는 것들이 참견 영상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재밌게 또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순항하고 있는 전지적 참견 시점의 강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전참 씨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네, 전지적 참견 시점의 감성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감성어 속에서 부정감성 언어에 주목을 해보면 미운, 예민하다, 못난, 피로 등의 단어가 부정감성어로 떠올랐습니다. 전참 씨 부정감성어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걱정이라는 감성어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이제 많은 조력자들의 노고들을 비추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을 나타낸 감성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참 씨를 보면 스타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사실 좀 뭐 대변을 하거나 좀 더 그 뒷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인터뷰나 아니면 출연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제 전참 씨가 기획했던 대로 스타의 일상도 보여주고 또 이런 매니저들이나 포함한 어떤 조력자들의 어떤 심도 깊은 이야기도 사실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정감성어들을 좀 보다 보니까 찝찝한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혹시
매니지먼트 업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좋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좀 찝찝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걸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을 해서 방송 안에서 문제를 차라리 지적을 하고 그 안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스타에게도 좋고 또 그를 통해서 실제로 노동 환경이 나아진다라면은 매니저나 스태프들한테도 좋은 일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게 조금 찝찝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일단 그동안도 새로운 주변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을 통해서 이야기 속에서 변주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 감성어 보면 피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반복되는 어떤 스타와 주변인의 관계, 그다음에 컨텐츠의 부재가 충분히 좀 피로감을 앞으로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최측근의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승윤 씨 편 재밌게 봤거든요. 뭐 타 방송사의 콜라보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좀 줄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좀 겁 없이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예능 트렌드 속에서도 프로그램 고유의 재미를 지켜나가면서 전참시만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주길 바라겠습니다.